자, 이번 시간은 536페이지 방열기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열기라는 것은 열을 방출하는 기구를 방열기라고 합니다. 방열기는 전까지 문제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3회 때 계산 문제로 나왔고요. 10회 때 저 부분 방열기 도시기호 정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이 방열기에는 표준 방열량 개념이 나옵니다. 표준 방열량은 일정한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1시간당 열량을 방출하느냐, 그것이 표준 방열량입니다. 그럼 표준 방열량의 단위를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 방열기 1제곱미터당 얼마나 열량을 방출하냐에 대해서 단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이 표준 방열량은 암기를 해놔야 돼요. 표준 방열량은. 그래서 전기일 때 0.756kW가 됩니다. 그러면 0.756이니까 1kW가 3600kJ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3600이니까 그걸 곱해주면 열량 단위 kJ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수는 0.523kW가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 상태가 열매 온도는 전기는 102도씨고 온수는 80도씨 온수를 기준 잡은 겁니다. 실내 온도는 18.5도 동일하고요. 이 온도가 달라지면 방열량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하고 겨울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름에는 밖에 온도가 높으니까 열을 방출 못하니까 더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걸면 화가 막 나죠. 한번 건드리기만 건드려봐서 싸우려고 하고 그런 게 심해집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겨울에는 추우니까 열을 방출을 많이 해요. 방출을 많이 하니까 추워지는 거죠. 열을 방출하니까.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방열량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상태를 정했을 때 얼마만큼 열을 방출하는 건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방열 면적, EDR 상당 방열 면적은 그 실을 난방하기 위한 라제트 면적, 방열기 면적이 얼마 필요하냐, 이것이 상당 방열 면적 EDR인데, 그러면 이 방열 면적은 우리가 상당 방열 면적 EDR은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갖다가, 그러면 손실 열량이 따로따로 주어지면 합하셔야 돼요. 열 관류한 손실량이라든지 한기한 손실량이 따로 주어지면 합해 주셔야 돼요. 총 손실 열량이 합계니까 나누기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표준 방열량. 이것이 방열 면적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표준 방열량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계산이 되겠고. 그런데 과연 이걸 떠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써드린 난방부하를 구하는 걸 아마 낼 가능성이 안 있겠네요. 그러면 난방부하를 앞으로 빼버리면 이거 합이죠. 그래서 방열 면적 곱하기 EDR에다가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 주시면 바로 난방부하가 나오는 겁니다. 난방부하. 자, 그리고 소요 방열기 절수, 섹션 수를 구하는 거죠. 소요 방열기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요 절수 섹션 수를 구하는 거, 섹션 수 방열기 절수. 자, 절수를 구하는 것은 방열기 절수가 몇 절이냐. 자, 그러면 동일합니다. 이 방열기 절수 구하는 건 난방부하 총 손실 열량을, 난방부하를
표준 방열량 요까지가 저거잖아요. 방열 면적 구하는 거죠. 표준 방열량에다가 1절의 면적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이게 절수 섹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539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진을 보시면 자 수직으로 써 있는 게 거기 바로 절수 섹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다 하려면 20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절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절수는 이렇게 계산될 수도 있겠죠. 방열 면적이 EDR이 주어지면 방열 면적 1절의 면적으로 나누는 거 이것도 절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절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열기 응축수량. 응축수량 구하는 것은 응축수량은 응축수가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응축수라고 합니다. 응축수. 그래서 응축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자, 이 방열기의 방열량을 갖다가 방열기의 방열량을 자, 저걸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잡열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전기의 정발 잡열로 나누어 준다. 그러면 잡열은 2257이다. 2257kJ이 되겠죠. 2257kJ/kg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겁니다. 얘가 그러면 이것이 2257kJ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환산을 하면 되겠죠. 나누기 킬로와트로 하려고 하면 3600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600. 2257을 3600kJ로 나누어 주시면 나올 겁니다. 야, 3000. 그래서 2257 나누기 3600을 하면 0.6267 이렇게 나올 겁니다. 킬로와트. 0.627 하든지 아니면 0.6267 이것이 잡열이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그래서 이걸 외우면 힘드니까 이 2257kJ 다른 데도 사용해야 되니까 킬로줄 단위로 우리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응축수량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538페이지 각종 방열기 형상 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주형 방열기 개념이 거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540페이지에 페이지 540페이지 보시면 방열기 표시법이 나오고 있어요. 방열기 표시법. 표시법이 나오는데 자, 방열기 표시법에서 제일 상단에 나타내는 것이 절수 섹션 수입니다. 그래서 방열기의 절수를 나타내고요. 방열기 절수. 방열기가 15절이라는 거죠. 절수가 15절이고 그 다음에 나타내는 것이 방열기의 종류하고 높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에가 방열기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방열기의 종류. 자, 방열기의 종류는 주형 방열기가 있고요. 세주형, 주형이 두 가지입니다. 주형과 세주형이 있습니다. 기둥주자. 주형은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지 않고요. 이거는 로마 숫자, 그리스 문자인데 2, 3 로마 숫자로 나타내면 이거는 주형이고요. 세주형은 아라비아 숫자 3, 5가 있습니다.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3주형 방열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방열기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방열기의 높이. 방열기의 높이가 자 600mm라는 거죠. 건축에서 단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밀리미터 단위를 나타냅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유입간과 유출간을 나타내 20A 곱하기 20A. 자, A는 밀리미터 간격이라 했죠. 그래서 유입간이 20mm 간격이고 유출간이 20mm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40페이지 그 밑에 방열기 위치가 나오죠. 계급부 아래에 설치를 하는데, 자, 이 계급부 아래는 바로 창문 아래를 의미합니다. 창문 아래. 그래서 이 창문 아래 쪽에 설치합니다. 아래에 설치하는 건 대류 현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창문 아래에다가 배치해야지 이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할 수 있죠. 콜드 드래프트는 이것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콜드 드래프트 현상은 콜드 드래프트는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콜드 드래프트.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아래에 설치해서 바로 떼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열기 주위 배관에 신축이염새가 수위브리움 조인트를 쓰고 있죠. 수위브리움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열기에는 공기 빼기 밸브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에어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 중에서 이것만 제약은 다 설치합니다. 전기 난방에서 진공 한수식 이 경우만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를 안 합니다. 이 경우만 이걸 설치 안 하고 나머지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하고 있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설비 제5절 한기설비 쪽에서는 먼저 자연한기하고 기계한기로 나누어지고 있죠. 자, 자연한기는 그냥 일반 창문이나 출입문 같은 거 있죠. 이걸 통해서 한기하는 게 자연한기고, 그러면 기계한기는 송풍기나 이런 배풍기와 같은 한기팬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기계한기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한기가 보통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연한기가 잘 이루어집니다. 자연한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잘 이루어집니다. 실이 있을 때 실의 이 중립축을 압력이 중앙되는 중립축을 기준해서 보통 이 극기는 이겁니다. 극기는 여기에 극기구는 2분의 1의 위치에 2분의 1 밑에 하부 쪽에다가 극기구를 설치하는 게 잘 돼요. 극기. 그리고 배기 쪽은 천정에서 80cm 이내에다가 천장에도 되고 배기구는 위에다가 두는 것이 한기가 원활하게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 잘 돼요. 그래서 고깃집 가면요 빨아내는데 위에 내지 위에 붙어 막 빨아내요. 천장 내지 위에 빨아낸 한풍기를 그 위쪽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오염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빨아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깃집에 가셔서 고기를 드실 때 옷걸이에 거는 것은 냄새를
배게 하는 원입니다. 그래서 바닥에다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기름이 튀죠. 그래서 제일 밑에 바닥하고 제일 위에 거는 미운 사람들 옷을 깔고요. 자기 거는 좋아하는 사람 중앙에 하면 돼. 깔고 중앙에 딱 놓고 제일 미운 사람 위에 딱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름 튀는 거하고 냄새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고 다니면 고기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보통 옷걸이 걸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기 때문에 어디 가면 고기 먹은 냄새 다 나는 이유가 오염된 공기는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통 자연환기는 보통 이겁니다. 자연환기는 이겁니다. 이런 풍력을 이용하는 환기가 있고 풍력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그럼 여름처럼 풍력 차이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자연환기가 있죠. 겨울은 온도 차이에서 환기가 되는 거예요. 온도 차이에서. 그래서 온도차, 밀도 차이에서 환기가 잘 되는 게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문만 열어놔도 환기가 확 됩니다. 실내 온도는 따뜻하고 외기 온도 추니까 확 들어와서 희적고 가죠. 그래서 짧은 시간만 해도 원활히 환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름하고 여름엔 바람이 안 불면 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환기 시간을 길게 잡고 우리가 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541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에 기계 환기가 나옵니다. 자, 기계 환기는 1종, 2종, 3종 환기가 있고 시험은 2종 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환기, 환기를 자연 환기하고 같이 다 잡아보면 환기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환기를 구분했을 때 4가지 환기를 4가지로 보통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1종 환기, 제2종 환기, 제3종 환기, 제4종 환기에서 총 분류는 환기를 4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별은. 그래서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까지 두는데 제4종은 이거는 자연환기입니다. 4종 환기가 자연환기고요. 그러면 자, 1종 환기를 우리가 병용식 환기라고 해요. 이걸 병용식. 2종을 압입식 환기. 이걸 흡출식 환기. 이 자연환기가 제4종입니다. 그러면 극기 쪽하고 배기 쪽이 차이가 있어요. 극기 공기를 공급하는 쪽하고 배기 쪽하고 틀립니다. 그럼 제1종 환기, 병용식 환기는 다 기계를 활용한 거예요. 기계. 그리고 압입식은 기계로 극기하고 자연 환기한 겁니다. 배기를 자연. 그리고 3종은 자연 극기하고 기계로 배기한 방법입니다. 제4종은 둘 다 자연이고요. 자연 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기, 기자, 자기, 자자 이렇게 해도 돼. 자기, 자자. 자, 그러면 그래서 제2종 환기 기계로 공급, 송풍력에 공급하고 자연 그 배기구로 공기를 빼는 것이 이것이 제2종 환기입니다. 이 가지고 시험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기계 쪽은 송풍기죠. 그리고 배풍기, 빨아내는 것은 배풍기, 환기팬 개념 되겠죠. 그걸 활용하는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보통 제1종 환기가 보통 여러분들이 실내압과 관계없이 하시죠. 가장 강력한 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뭐 지하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저런데 병원의 수술실이나 최근에 무창청 건물들이 많죠. 이런 데 쓰는 것이 제1종 환기, 병용식 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종 환기고, 그 다음에 제2종 환기는 압입식 환기로서
실내압이 마이너스 압일 부압일 때입니다. 실내압이 플러스 부압일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내압이 부압이 되다 정압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압이 플러스 압이 되는 거예요. 실내압이 플러스 압, 정압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내압이 마이너스 압 부압일 때 쓰는 것이 자, 이 흡출식 한기고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압 될 때입니다. 부압이 될 때, 정압이 될 때. 그러면 제2종 한기는 플러스 압이 된 정압이 돼도 압력이 커. 그게 잘 안 들어가면 그건 억지로 잡아 넣어야 돼. 이것이 바로 제2종 한기 압입식 한기입니다. 그래서 기계로 공급하고 배기구를 통해서 배기하겠다는 이것이 제2종 한기 압입식 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공장의 무균실 같은데 공장의 무균실 같은데 무균실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압이 마이너스 압이 부압이니까 잘 안 들어가긴 잘 들어가는데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럼 냄새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빼내야 되겠죠. 억지로 빼내자는 겁니다. 그것이 제3종 흡출식 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런데 우리가 아파트는 욕실이라든지 주방, 화장실 같은 냄새가 나는 데는 제3종 한기를 씁니다. 그리고 제4종 한기가 여러분들 아파트의 거실이라든지 이런 침실이나 이런 데 다 제3종 한기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제4종 한기입니다. 자연 한기를 하고 그러면 주방은 후드 설치했죠. 욕실에 한기팬 돕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겁니다. 3종 한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일반실, 거실이나 방들은 제4종 한기, 자연 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심한 욕실, 화장실하고 주방에는 제3종 한기, 흡출식 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41페이지 그 참고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한기 설비 기준이죠. 요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 공동주택 등이라고 시간당 0.5회 이상의 한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기 설비를 갖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나와요. 옛날에 근데 요것이 0.5회일 때 나온 게 아니고 0.7회일 때가 나왔습니다. 0.7회 이상. 시간당 0.7회, 지금 0.5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이 필요 한기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필요 한기량이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필요 한기량은 실의 최적에다가 저것을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기 횟수를 곱해 주면 필요 한기량이 나오는 게 실의 용적 최적에다가 바로 뭔가 하면 한기 횟수를 곱해 주시면 이것이 한기량을 갖다 구하는 식입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 0.5회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그러면 용적 실의 최적이 있으면 거다가 0.5만 곱하면 필요 한기량을 구하는 겁니다. 필요 한기량을 구하고 반대로 한기 횟수를 구하는 것은 한기 횟수는 그러면 필요 한기량을 갖다가 필요 한기량을 실의 최적으로 나누도 이것이 바로 이 한기 횟수를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그래서 뒤에 문제 간단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2페이지 보시면 손실 열량이 11.62kW이고 한기현 손실량이
4.07kW인 이 방의 온수나 방열기를 설정해 소요 방열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소요 방열 면적은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난방부하 총 손실 열량을 난방부하를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했죠. 그러면 난방부하는 총 손실 열량이니까 거기에 합으로 해줘야죠. 11.62만 하면 안 되고 플러스 거기에 한기연 손실 4.07까지 합쳐줘 가지고 나누기 표준 방열량 온수니까 0.5 kW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방열 면적 구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전기 난방 장치에서 방열기보다 방열 보일러보다 1.5도 아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방열기 응축수를 보일러 한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끌어올려야 되겠죠.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 바로 리프트 이음이었습니다. 리프트요. 바로 1번 개념. 이것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한번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3번에 온수 난방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인가? 1번에 온수 난방에서 리버스 리턴, 바로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역한수 배관 방식이죠. 역한수 배관 방식은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관 길이는 길어진다. 배관 길이는 길어지는데 무엇은 시설비도 증가된다 했죠. 그런데 동일하게 유량이 균등히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 배관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보일러의 팽창땡 이르는 팽창 파이프, 팽창관이죠. 또는 안정관 또는 도피관이라고도 하면 절대로 밸브를 달아서는 안 된다. 이상 압력을 물의 팽 이상을 도피시켜 주는 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3번 수리나 난방을 정지했을 때 고려해서 배관 채접의 배수용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의 물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요. 온수 난방 거의 건물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건 틀리죠. 자, 이거는 건물 높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팽창 탱크가 설치되기 때문에 팽창 탱크의 압력차로 이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자꾸 높아지면 압력을 많이 가해야 돼요. 그래서 높이 제한을 온수 난방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수평 배관에서 간경을 바꿀 때 편심 내두실을 사용해서 물이 고이지 않고 그래서 1번 편심이음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심이음 종류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편심이음은 종류가 많다. 편심 이경티도 있을 수 있고 편심 내두셔, 편심 이경 엘보나 이경티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4번에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 해가지고 4회 때 나왔던 게 4회 때는 3, 4회 때는 이 사지선다형 문제였습니다. 찍기도 편했고 문제도 쉬웠고 그래서 3방 밸브는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였죠. 그리고 팽창 탱크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하트포드가 바로 얘는 전기 난방의 안전장치였죠. 보일러 주변 배관법에서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였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뒤에는 보겠습니다. 이게 5번이 이제 보일러에 관해서 나왔던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최근에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6번 바닥 복사 난방도 앞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전기 난방은 전기 현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이다. 전기는 잡열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 잡열을 방출하고 응축수로 되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온수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은 자, 이거는 전기죠. 온수는 0.75, 온수는 0.5 이상,
524W죠. 킬로와트 524W고요. 온수구 전기죠. 전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전기 난방은 부하 변동의 방열량 조절이 용이한 것은 온수 난방의 특징입니다. 전기는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사 난방은 가열 코일을 매설하므로 시공 수리가 어렵다 해서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온풍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서 시스템 전체 연용량이 크다 틀리죠. 연용량은 사실 용량 개념은 저것이 할수록 연용량 커지나 묵을수록, 그래서 공기가 가볍죠. 연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연용량이 적어야지 실온 상승이 빠릅니다. 연용량이 커지면 빨리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데우는데 열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10번 문제 보시면 바로 10번 개념이 바로 단위 세대당 한기 대상 최적이 200입방미터인 아파트 신축하고 세대 시간은 필요 최소 한기량은 했죠. 그래서 필요 한기량을 구하는 걸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럼 최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당시 0.7에 해가지고 그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기 최적이, 그래서 실의 최적이 200이니까 곱하기 한계수 0.5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이 되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0.5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아니면 필요 한기량을 주어져 가지고 실의 책 주어서 한기 횟수를 구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죠. 아니면 필요 한기량을 구해 가지고 하면 조금 어렵고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난방 설비 부분까지, 한기 설비까지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10장의 공기 조화와 냉동 설비 분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